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드비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자로드는 제 영상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전원장치를 만들고 나서 그 전원장치의 성능 테스트를 하려면 그 중에 부하 테스트는 당연히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전자로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실험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를 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중고장터에서 좀 저렴하게 장비를 하나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후 영상에서 전자로드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회로의 동작 원리, 그리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구매한 로드를 갖다 놨는데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못해도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20, 30년. 이렇게 펜도, 뒤쪽에 펜이 있는데 먼지도 쌓여 있고요. 그래서 뭐 내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PCB를 좀 분해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이쪽에 방열을 위한 펜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방열판이 있는데, 여기 방열판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캔으로 된 부품이 보이시죠? 이게 TR인지 FET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전자로드를 제작할 때 실제로 FET가 아니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방식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좀 이따 기계를 한번 분해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상당하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구성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트랜지스터나 FET가 5개 병렬로 사용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저항은 저도 이 제품을 뜯어보면서 처음 봤는데요. 여기 위에 사용된 게 0.2ohm의 저항입니다. 저 0.2ohm의 저항은 션트 저항으로 사용된 건데요. 이 션트 저항을 선정을 할 때에도 많은 부분을 고려하게 돼요. 션트 저항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를 하게 되는 거는 해당 이 션트 저항을 통해 흐르는 FET의 전격이나 아니면 이 션트 저항 자체의 전격과도 연관이 된 부분이고요. 션트 저항의 저항값을 높게 하면 당연하게도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많을 때 이 저항을 통해 일어나는 발열 손실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 그런 이제 전력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안 좋은 점이 많겠죠. 하지만 이 션트 저항의 값이 너무 낮으면 그것도 이제 설계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제 관련 OPMP나 뭐 ADC, DAC 회로의 설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까다로워집니다. 이제 저항값이 높으면 전류가 흐를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V는 IR에 의한 전압값이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회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떠한 전자 부하를 설계하냐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안에 아주 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좀 옛날 제품을 사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회로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회로를 공부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옛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릿 소자를 이용해서 많이 구성이 됐었죠. 뭐 그러면 옛날 거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력전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디스크릿 소자들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소자를 갖다 붙일 수는 없겠죠. 디지털 회로들은 주로 이제 제어에 관련된 부분에만 있어서 담당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런 전력 아니면 파워를 담당하는 부분은 결국엔 아날로그 회로들을 써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고사항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LM310AN이라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LM301AN 그리고 이렇게 소자들이 있죠. LM308N도 있고. 안에 PCB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제품을 뜯어서 PCB만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제품을 뜯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고 싶은 게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기 있는 트랜스를 뜯다 보니까 여기 왼 펜에 이렇게 큰 코일이 있나 싶었더니 봤더니 이게 제가 지금은 니퍼로 선을 잘라놨는데 110V로 구동을 하게끔 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제품이 110V를 입력을 받아서 제가 전원은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10V의 입력을 사용으로 하는 펜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 제어기판에는 15V의 AC 전압을 입력하도록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출력 커넥터랑 이 회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쪽은 그라운드 단자가 있고 이쪽엔 플러스 단자가 있는데요. 자, 플러스 단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플러스 단자를 보시면 여기 부스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의 단자가 부스바를 통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방열판이랑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 방열판의 CMTR의 뚜껑 부분, 그래서 이 플러스를 입력을 하면 저게 FET인지 트랜지스터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 컬렉터나 드레인 단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그라운드 단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라운드 단자는 이쪽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부스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스바를 잘 따라오면 여기 이렇게 션트 단자, 션트 저항에 여기 이쪽이랑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 회로의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서 잠시 이제 제품을 뜯다가 먼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제품을 더 뜯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PCB를 분해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PCB를 두고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는 이제 PPT 파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제품의 트랜지스터는 보니까 FET가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화면상으로는 자세히 보이지 않으실 텐데 ESD8671이라는 NPN 타입의 파워 트랜지스터가 5개 사용된 구조로 제품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ohm의 션트 저항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자, 여기는 그라운드 단자로 향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NPN의 콜렉터 단자들이랑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FET를 병렬로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FET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도 결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LM301AN이라는 8핀짜리의 IC 보이시나요? 이 LM301AN은 OPMP입니다. 이 OPMP가 보시면 여기 2개가 지금 영상에 보이고, 그리고 여기 3개, 4개, 5개, 이렇게 LM301AN OPMP가 5개 사용되죠.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 여기 있는 거는 LM308N이고요. 다른 얘는 볼티지 팔로워예요. 자, 여기 LM301AN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회로를 지금 뜯지는 않았지만 제 예상컨대 여기에 있는 이 각 트랜지스터의 이제 션트 저항에 일정한 전력이 흐르게 하는 레퍼런스 전압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전자 부하 회로에서 트랜지스터들을 병렬로 사용할 때 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각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열적인 편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트랜지스터만 이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트랜지스터는 쉽게 말해서 노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OP앰프를 여러 개 쓰더라도 한 트랜지스터당 한 OP앰프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는 물론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일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LM301AN이라는 OP앰프는 데이터시트를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시면요, 이제 한 칩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칩에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랜지스터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게 하는 것이죠. 이 제품은 아까 트랜스포머가 15V의 교류 전압을 입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은 보시면 여기 전원부가 있죠. 이거 평활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 LM782로 15V의 교류 전압을 입력을 하면은 뭐 거의 거기에 루트 2를 곱해보면은 뭐 20 몇 볼트 나올 텐데, 거기에서 전압을 15V로 만들어서 이 전체 기판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FET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다수인데요. 원리 자체는 사실 동일합니다. 제가 원리를 이제 PPT 파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실제 제품을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은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85M10이라고 적힌 이 부품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온도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오디오에도 이런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방열판에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부품들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온도 스위치로 이 양 단이 이 온도에 따라서 쇼트가 되거나 아니면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품마다 다른데요.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붙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렇게 온도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이 방열판의 온도를 체크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회로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품의 내부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이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엄청 뭐 기가 막힌 회로 아니면 뛰어난 회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시기 이전에 어떤 기초적인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원회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회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류회로, 평활회로가 있겠죠? 그런 것도 결국은 이렇게 뭐 다이오드 쓰고 캐패시터 쓰고 레귤레이터 쓰고, 이렇게 회로는 뭐 이렇게 실제 계측기로 사용하던 회로인데 뭐 크게 우리가 알던 회로랑 큰 어떤 차이점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약간 막연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회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회로가 사용될까?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역시 실제 제품을 통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품을 뜯어보면 물론 이제 당장 내가 어떤 용량을 사용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회로의 어떤 주 틀을 이루는 원리, 그거는 결국 모두 동일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몇 가지 부가적인 성능을 더하려면 이제 뭐 온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부하의 제품을 한번 뜯어보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자부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제 간혹 보여드렸던 이렇게, 제가 이건 제작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테메가를 통해서 DAC 회로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제작을 해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뭐 실제 제품도 보여드리고 회로의 동작 원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서 분해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하의 제품에 대해서 내부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전자부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